예, 분명히 이번 토론도 그 토론 못지않게 열띤 토론이 될 것으로 제가 예상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마찬가지로 1분간의 모두 발언, 그 이후에 12분씩 자유 토론, 그 다음에 1분씩의 마무리 토론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편의상 찬성 측의 최요한 토론자부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찬성 측 토론자 최요한입니다. 9월 27일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께서 서울 학생 두발 자유화 선언을 하셨습니다. 기존 두발 자유화에서 나아가 파마나 염색에 제한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각 학교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학교마다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의 두발에 대한 자유는 기본권에 대한 사항임을 확인한 13년 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두발에 대한 자유의 문제는 1998년부터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까지 현재 20여 년간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으나 여전히 두발 자유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시대관에 맞게 우리는 새로운 학생의 선도에 대한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반대측 송영찬 토론자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이 내년도 신입생부터 자율화되고 머리 모양은 올해 새학기부터 자율화됩니다. 언뜻 들으면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발언 같지만 이는 1982년 대한뉴스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처럼 두발 자유화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때로는 정치 권력의 유화 조치에 의해서, 때로는 새로운 교육 권력의 신념에 의해서 추진됐습니다. 두발 전면 자유화를 선언한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 인권 조례를 내세워서 학교의 두발 규제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당성을 강변하지만 군부 정권 시절 이루어진 두발 자유화가 문민 정권에 들어서 두발 규제를 다시 가해지는 방향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애써 눈 감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파마와 염색까지 하게 될 경우에 부작용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방안도 없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자유 토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최요한 오자 시작하시죠. 네, 먼저 그 두발 자유화가 정치 권력의 또는 어떤 특정한 교육 세력의 신념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적 기관이죠. 국가인권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 이미 학생 인권에 관한 사항임을 두발 자유화가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떻게 특정 정치 세력의 문제일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군부 정권에서 문민 정권으로 자유화를 시켰다가 문민정부로 넘어왔을 때 규제를 시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문민정부로 넘어왔을 때에도 우리나라에 대한 인권 문제는 아직 현대와 같진 않았습니다. 네, 지금과 같이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 소수자 인권에 대한 문제 아직 많이 공론화되지 않았던 시기고요. 충분히 그 시대의 사고관으로, 충분히 그 시대에 옳다고 생각되는 교육관으로는 다시 규제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을 또 생각하면 이것이 어떻게 특정한 정치 세력에서 또 다른 정치 세력을 움직였을 때 규제가 없어졌다가 생겼다는 것이 지금에도 생겨야 한다라는 정당성을 부여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5년에 그런 판단을 내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과연 두발 자유화가 된다고 해서 인권이 신장된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헌법에서도 이제 미성년자와 성년자를 구분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분명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청소년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함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고 과연 청소년에게 성인만큼 자기 절제와 자기 자제가 가능한지 기대가 어렵다는 점에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두발 자유화가 학생 인권을 신장시키는 거다. 두발에 대한 조금의 규제가 있는 것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하는 주장은 저는 굉장히 좀 너무 나간 주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미성년자들에게 참정권이 제약되는 것도 인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술, 담배를 금지하는 것도 인권을 제약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올해 수험생이 지금 술을 먹으면 이제 문제가 커집니다. 경찰에 잡혀가겠죠. 근데 불과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술을 먹으면 그건 또 문제가 없습니다. 분명히 헌법이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런 기준들을 무조건 타파한다고 해서 인권이 신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좀 발언을 드리고 싶고 일단 먼저 질문을 몇 가지 반론을 먼저 드린 다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완전히 옳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말씀이셨는데 네,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어떤 정치기관이나 국가기관이든 실수를 할 수가 있고 뭐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은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서 장기간에 걸쳐서만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전문성도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단순한 그런 불신에 대한 태도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술, 담배와 참정권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이라고 요약이 되는데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여기서 헌법은 미성년자와 성년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이 원하는 바에 의사를 표명할 자유가 있고 또 그것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그것을 실현할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 추구권은 소극적으로 고통 불쾌감의 부재를 말하지만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만족감을 추구할 권리를 말합니다. 두발 규제가 이러한 만족감의 대상이 만족감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술, 담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체적인 정상적인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는 악영향이 있습니다. 담배 또한 이미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악영향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두발 규제에 대해서 어떤 두발 자유화, 염색이나 파마 같은 경우가 술, 담배와 같이 아주 중대하고 심각한 신체적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과장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정권의 문제는 또 새로운 문제입니다. 청소년 참정권의 문제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에서도 누차 논의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대한 기본 인격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어떤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충분히 교육을 받고 또 어떠한 자율적인 환경에서 실현할 수 있는지의 문제인 것이지 그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논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인권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저는 두발 규제가 실제로 이 시대관에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발 규제와 같은 경우에는 이전 시대에 자주 행해져 왔던 그런 제도입니다. 이전 시대에는 효율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나쁜 그런 영향들로부터 보호받고 또 어떤 올바른 가치를 가지게 한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개인의 주체성이 중요하고 또 개인이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자율적인 의사를 내리며 민주적인 시민으로서 본인의 주체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회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학생들의 이전 사회의 가치관과 똑같은 제도, 곧 두발 규제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규제,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제들로 어떻게 자율성을 기를 수 있게 하고 어떻게 창의성을 기를 수 있게 하는지 저는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시대관이 변했기 때문에 이전 시대에 효율적인 것일 수도 있었던 제 두발 규제가 지금은 필요가 없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이게 무슨 자율적 의사결정이 이제 제약이 가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파마와 염색을 갑자기 중고등학생들이 하게 된다고 해서 자율성과 창의성이 어떻게 생겨나는지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고 싶고요. 그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게 과연 두발 전면 자유화가 정답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뭐 제가 술 담배나 참정권 얘기를 든 거는 이제 뭐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참정권을 가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헌법에서 말하는 국민은 미성년자를 따로 제하고 있나요? 헌법에서 말하는 국민은 그러니까 성인 국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는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여기서 두발 자유화를 반대하는 것이 두발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찬성한다는 거와 동일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실 굉장히 많은 교육청에서 사실상의 네거티브 규제로 지금 두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포지티브 규제 같은 경우는 금지 사항들을 모두 다 이제 해놓고 그러니까 허용되는 것을 모두 적어놓고 그거와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건 모두 다 금지시키는 게 포지티브 규제지만 현재 같은 경우는 뭐 두발에 대한 길이 같은 경우도 제한이 거의 철폐된 경우가 많고 파마와 염색 등의 특정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철폐를 하고선 파마와 염색을 허용을 하는 게 과연 학생들의 창의성과 이제 그런 거에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우선 결정적으로 두발 자유화가 굉장히 학생들 사이에 큰 위화감 조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소년기 학생들은 굉장히 유행에 민감합니다. 지금 파마와 염색을 뭐 한 명이 하면 많은 학생들이 따라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지금 두발 길이 제한이 많이 철폐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파마와 염색까지 모두 다 허용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제는 한 명이 했을 때 모두가 다 따라하고 싶어 하는데 파마와 염색까지 굉장히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부모의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한 명이 했을 때 나머지가 다 따라가야 하지만 그거를 못하는 학생들이 괴리감이 드는 거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두발 규제가 있는 학교를 나왔고 그렇다고 지금 두발 자유화를 곧 맞게 될 청소년기 자녀도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좌관님 찬스를 한번 써서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찬스 쓰시죠. 예, 김준로 의원실 보좌관 이건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저희 토론자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 치부가 될 수도 있는 직접 경험담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에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저희 큰 아이가 염색을 하고 싶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상시에 그러한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웬만한 것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가장 좋다라는 신념을 가진 저였기 때문에 큰아들 손을 잡고 흔쾌히 미용실로 향했고 이왕 해주는 거 아이 머리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좋은 미용실로 왔습니다. 근데 처음에 저는 이제 노란 머리, 갈색 머리 이런 식의 염색을 할 줄 알았는데 아이가 핸드폰을 딱 꺼내더니 요즘 유행하는 워너연의 특정한 아이돌 헤어스타일로 하고 싶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들어갔고 돌아올 수 없는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해달라고 했더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탈색 3번, 염색 3번, 비용도 비싸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해주십시오. 아들 앞에서 굽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순간에 저는 58만 원의 비용소를 받아들게 됐고 집에서 큰아들하고 손잡고 동시에 쫓겨날 뻔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학교를 등교한 다음 날부터 염색을 한 아이를 쫓아가는 아이들이 많이 생기게 됐고 한 달 정도 후에는 염색을 한 아이들과 하지 않은 아이들 그리고 염색을 한 아이들 중에서도 고가의 염색을 한 아이와 평범한 염색을 한 아이들이 차별이 되면서 그룹의 리더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걸 봤습니다. 예. 부모님들께는 당연히 위화감이 조성됐고 아이들에게도 커다란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 나중에 신용현 의원실 찬스 쓰시면 30초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답변해 잠깐. 주시죠. 예. 재밌는 이야기 정말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보좌관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찬스를 쓰겠다는 말은 아니고요. 네, 보좌관님께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 두발 자유화 시대 1세대 시대였습니다. 네, 그때 학교를 다니셨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보좌관님만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 존중받을 위치에 앉아 계시고 또 여러모로 그 저에게 또 도움을 주시는 면에서 되게 많은 면에서 인격적으로 또 그리고
지식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두발 자유화 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트렌드에 민감해지고 학업은 다 뒷전으로 하고 그런 외모적인 것에만 치중한다면 6년간의 두발 자유화 세대 1세대부터 6세대까지 있겠죠. 그 6년간의 시대에 있었던 그런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회적인 그런 존중을 받은 자리에 위치할 수 있고 지금의 기성세대의 의견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네, 그것은 일부의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두발 자유화가 있는 학교에서 재학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도 그랬고 고등학교 때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 때는 두발 자유화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헤어스타일을 했을 때 이미 중학생과 고등학생 경우에는 자신만의 주체성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남들이 한다고 반드시 다 따라한다. 그리고 그래야 할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은 조금 비약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한 실질적 통계치가 제시되지도 않았다는 점도 좀 상당히 고려해 볼 만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삐조 토론 보면서 느낀 것이 그 찬스 활용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것이 지금 시간 소요량 차이가 2분 정도 나기 때문에 나중에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배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송영찬 후보자 말씀 주십시오. 네. 우선 보좌관님께서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고등학교 다니셨는데 이제 좋은 자리에 올라가셨다는 거에 대해서 뭐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청소년들이 이제 유행에 민감하고 이제 그런 이제 아이들 친구들 사이에서와의 이제 차이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거는 분명히 그런 큰 경향성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부끄럽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를 얘기를 하자면 저희 때는 뭐 두발 규제는 있었지만 뭐 이렇게 길이에 대해서 규제가 심하지 않았었는데 저희 때는 앞머리 비대칭으로 하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모두가 앞머리 비대칭을 했고 남자아이들 중에 앞머리 비대칭을 안 하면 약간 찌질이 약간 이런 식의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참 별거 아니지만 슬리퍼를 신어도 삼선 슬리퍼를 까만색을 신으면 약간 조금 이제 너무 공부만 하는 친구고 대신 보라색이나 연두색 같은 색깔 있는 슬리퍼를 신어야 뭔가 좀 약간 잘 나가는 친구 같이 되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청소년들이 유행에 민감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시대관이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두발 자유와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파마와 염색이 대중화됐을 때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아이돌 문화가 이제 굉장히 번성하고 아까 저희 보좌관님께서도 아들이 원어원 헤어스타일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탈색을 3번이나 하는 그런 염색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때와 지금의 헤어스타일의 유행과 이제 그 경향이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두발을 전면 자유화했을 때 분명히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무상급식이 예전에 한창 논란이 됐을 때 이제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건희 회장의 손자까지 우리가 공짜밥을 줘야 되냐라고선 이제 그 무상급식을 반대를 했었고 찬성 측에서는 급식비를 내는지의 여부가 학생들을 가르는 요건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고 많은 국민들은 찬성론자들의 이제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뜩이나 또래와 자신을 비교하기 쉬운 청소년기에 이제 이렇게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요소가 분명히 두발 자유화가 시행됐을 때 이제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마와 염색이 그런 무상급식 논란에서의 급식비 같은 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제 소망입니다. 네, 빠르게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지금까지의 논의를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외모 경쟁 과열이 문제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 지금까지 이것만 들었던 것 같고요. 일단 외모 경쟁의 과열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외모 경쟁이라는 것 자체가 왜 부정적인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외모 경쟁은 반드시 부정적이 아닙니다. 학생이라고 외모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차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모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이 어떤 뜻하는 바를 어떤 신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일정한 방법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법으로 특별히 그것이
과도한 비용이 아닌 경우에는 더욱이나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염색이나 파마는 58만 원이나 또 그런 비싼 가격이 아니라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정도겠지요. 그리고 아무리 비싸봐야 10만 원일 텐데 이것은 어떤 학생들이 자신이 용돈을 받았을 때 자신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방법, 학교에서의 교육이나 가정에서의 어떤 그 금전적인 제약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발 규제가 문제라면 저는 또 스마트폰 같은 경우나 어떤 슬리퍼나 어떤 학교에서 또 계속해서 가지고 다니는 여러 가지 용품들도 다 규제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말씀하셨던 것 같이 슬리퍼의 색깔에 따라서 위화감이 조성되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스마트폰을 쓰느냐에 대해서 최신 유행이 달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모두 학교에 산재하고 있는데 왜 반드시 지금 두발 규제만을 계속 시행해야 하느냐. 그럼 스마트폰 규제도 해야 되고 그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모든 방면에서의 규제,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외모에 대해서 또 차별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예쁜 친구들이나 잘생긴 친구들의 사람이 몰리는 것은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뭐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다 학교에서 몰아내야 되느냐. 단순히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점은 규제를 해야 한다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고요. 그 규제가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존속했을 때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는 외모 경쟁이 과열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청소년기가 외모에 워낙 외모와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그런 유행이 발생을 했을 때 정말 그걸 못하는 친구들이 발생할 거라는 거를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경제적인 차이에 따라서 지금 청소년기와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기에서 아이들 사이에 괴리감이 나타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이제 기사 자료도 있습니다. 요즘 뭐 빌거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빌라 거지의 줄임말이랍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빌라에 사는 애들을 차별하기 위해서 빌거라는 말까지 만들어서 부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경제적인 소득 수준에 따라서 학생들 사이에서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는데 파마와 염색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학생들 사이에 크게 작용을 할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선 그러면 혹시 교복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뭘 찬성하는 거죠? 교복을 자유라요? 입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시나요? 저는 교복 자유라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찬성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교복 자유라는 인권 침해 요소가 없는 건가요? 교복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다르죠? 교복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학생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보호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복과 두발은 굉장히 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까 인권 말씀을 하시면서 뭐 행복 추구권, 뭐 신체 자유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교복이야말로 정말로 내가 입고 싶은 옷 못 입게 하고 그다음에 강제로 학교에서 지정해준 똑같은 옷을 모두가 입게 하는 사실 뭐 같은 논리라면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그건데 교복은 찬성하고 두발에 대해서 그런 네거티브 규제만도 있어서는 안 된다. 모두 철폐하고 삭발하고 싶으면 삭발하고 레게머리 하고 싶으면 레게머리 하고 파마하고 싶으면 파마해야 하는 거를 그것만을 개성의 표출이고 이제 창의성의 발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거는 저는 너무나 획일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부작용이 분명히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뭐 사실 이 교복의 이해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까지 여론조사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굳이 짚고 넘어가고 싶지는 않았는데 말씀을 드리면 지금 54.8%의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이제 45, 60대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부모 연령층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학부모들의 이제 우려 같은 거를 우리가 그렇게 다 무시하고 중고등학생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걸 인권 제약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프레이밍 속에서 이거를 두발을 전면 자유화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최근에 말씀하셨던 것, 네, 40대, 60대 학부모층에서 도발 자유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규제에 대한 당사자는 학생들입니다. 일종의 민주사회, 우리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는 학교에서는 학칙 또 도발 규제를 명시하는 조항은 일종의 법조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 당사자들 참고하자면 학생 당사자들은 거의 압도적으로 도발 자유화를 찬성합니다. 당사자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에 가까운 20대 또한 종종 또 30대까지 포함해서 상대적으로 찬성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 당사자들이 찬성하지도 않았고 또 그것에 대해 수정할 수 있는 권한조차 주어지지 않았는데 규제를 계속한다. 이것은 민주시민으로서 교육 방침이 옳은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체주의 말씀해 주셨는데요. 약간 프레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도발 규제를 합니다. 서구권 국가에서 어느 국가도 도발 규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영국의 이튼 스쿨이라든지 그런 사립 명문 학교들은 자신의 학교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도발 규제와 여러 가지 복장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립 학교의 대부분은 도발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또 여러 가지 권위주의나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학생의 선도의 목적이라는 이유로 학생의 도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서구 국가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건 전혀 저는 정당성의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구 국가들이 대개 선진국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경제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것은 모두 옳고 전체주의 국가에서 하는 것들은 모두가 나쁘다라고 하는 건 과한 프레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나라들이 그렇게 두발을 전면 자유화함으로써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면학 분위기가 좋다던가 아니면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서 더욱더 만족한다는 그런 자료는 없거든요. 이거를 단순히 특히 교육 문제를 국가를 1대1로 비교를 하면서 비교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비교가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20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대 찬반 비율은 정말 팽팽합니다. 찬성이 다소 높긴 한데 48.6%대 44.5%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불과 얼마 전까지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20대에서는 그렇게 찬성 비율이 높지 않다는 걸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 아까 이제 전체주의 얘기를 제가 꺼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발은 규제가 아니라 저는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회든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다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발 규정을 지키는 것 또한 그런 일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무 교육을 실시하는 이유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말 사회화를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의 모든 규정을 다 잘못된 규제라고 하면서 그거를 혁파해야지만 인권이 신장된다는 논리는 저는 다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저도 모든 규정 혁파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이제 아나키즘이라고 하죠.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네, 이런 것은 교육적으로도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정확히 말씀을 안 해주셨던 것이 있던 것 같은데 학생 당사자들은 도발 규정에 도발 규제든지요, 도발 규정이든지요,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반영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또 어떤 공동체에서 그것에 대해 그 규제의 당사자들이 자신의 규제에 대해서 스스로의 권한으로 규제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일종의 이제 좀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체주의적인 요소가 없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 및 다른 교육감님들도 학교에 자체 공론화 과정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학생들이 만약에 진실로 도발 규정이 필요하다고 여긴다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또 이 공론화에는 교사들과 학부모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모든 그런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우려가 된다, 또 부작용이 예상된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공론화 과정까지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다수인데 찬스 쓰시겠습니까? 개인 발언으로서 찬스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그러면 이 1분 30초를 쓰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30초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찬스를 써야지만 1분을 받을 수 있는데 안 쓰고 그냥 30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선 이거 헌법에 나와 있는 미성년자 규정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이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청소년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함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고 여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된다는 거는 저는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튼 스쿨 같은 영국의 사립학교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튼 스쿨이 하는 건 괜찮고 공립학교는 안 해도 된다라는 그 주장도 저는 다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청소년들은 성인만큼의 명확한 의사 판단의 능력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자 이제 30초 발언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한민국 교육기본법은 학생들에게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합니다. 규제나 보호나 어떤 미성숙의 대상이 아니고 어떤 자주적인 존재로서 스스로 어떤 내용들을 학습하고 또 그것을 인격으로 함양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헌법 제2조가 같은 경우도 그럼 미성년과 성년을 구분하는 것인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자유 토론 마쳤고요. 송영찬 토론자가 먼저 마무리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의 존중과 방임은 분명히 다릅니다. 학교에서의 규칙을 인권 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교육 권력이 일방적으로 자유화를 선언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칙은 사회생활에 가장 필요한 기본입니다. 규칙을 엄격하게 집행한다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비인권적인 강제로 머리 밀기 등의 그러한 행동들은 분명히 지양돼야겠지만 학교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모두 무시한 채 몇 가지 제한만을 두고 하는 네거티브 규제마저 잘못됐다고 모두 없애겠다는 두발 자유화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옳은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을 내세워서 두발 전면 자유화를 주장하기 이전에 헌법에서 왜 성년자와 미성년자를 구분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최유한 토론자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네, 미성년자는 성숙하지 못한 존재가 아니고 조금 도움이 필요한 앞으로의 자주적인 존재들입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자신의 만족감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년자와 미성년자를 막론하고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관련 모든 규정들은 미성년자 곧 학습자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고 또 그들이 자신의 인격을 발현할 수 있고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발 자유화는 현재 학교의 공론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교육감이나 특정 교육기관이 자신의 정치적 권력으로 무엇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과 학부모와 그리고 교사 등 학교 당사자들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자 위한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선언을 부정하는 것은 저는 민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시대관과 맞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당을 맞게 주셨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에도 참 수준 높은 30분간의 토론이 진행되었는데요. 예, 지금 또 김철근 심사위원장님은 고개를 싸매고 있습니다. 저분은 제가 알기로 6년 동안 머리 스타일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그건 예? 예. 근데 자유를 별로 만끽 안 하시네요, 보니까. 예. 예, 그러면은 이제 또 찬반 또 어려운 판단이시겠지만은 또 심사위원들 제가 셋둘 하나 하면은 들어주십시오. 자, 셋, 둘, 하나. 예. 예. 찬성 측이 9 그리고 반대 측이 4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찬성 측이 승리했습니다. 예, 그래서 최희원 후보자 축하드립니다. 예. 예. 이번 토론 어쨌든 이번 토론도 역시 다들 느끼셨겠지만 박빙의 토론이었고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젊은 세대가 특히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였기 때문에 또 시청자분들도 즐기셨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찬성 측 입장 잠깐 들어보죠. 심사위원 중에 찬성 측 입장 들어주신 분? 네. 네, 그렇죠. 네.
예, 저 농어촌 빅텐트 조용환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100% 맞췄습니다. 사실 이번이 사실 고비가 아닌가 싶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른 입장에서 보면 자기 생각이 사실은 이 자유화보다는 네. 자식들을 좀 뭔가 좀 틀 안에서 이렇게 하고 싶어서 반대를 하기가 자기 주관이 사실 개입되기 무지 쉬운 어른들의 심사평가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려운 것을 이 최요한 그 찬성 토론자가 상당히 잘 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신껏 일관성 있게 풀은 것 같고 또 현실에서는 사실 반대가 좀 많을 것 같지만 배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의 생각과 없이 정해준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배틀은 청소년들이 하는 거거든요. 어린애들이 찬성과 반대를 나눠서 토론을 연습시킬 때 하는 건데 이미 이제 성인이 된 분들이 반대와 찬성을 정해주고 사실 하기 무지 어려운 건데 최요한 그 토론자가 참 이걸 잘 극복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 청용찬 반대 토론자 유료를 보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반대측 토론자의 의견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심사를 볼 때 이제 여러분들 논증 과정으로 해서 논리성하고 객관성을 좀 봤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래서 어휘력에는 프레임을 어떻게 잡는지, 배경 지식이 얼마나 되시는지, 그리고 토론 장악력, 그리고 대안 제시에 있어서는 실현성하고 효과성을 봤었는데 제가 16강부터 봤었을 때 거의 5대 5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감점 요소를 좀 제가 생각해 봤었을 때 찬성 측에서 이제 마지막에 공론화 과정까지는 반대하지 말아달라라는 것이 이제 모두 제시부터 중간 과정에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중간 과정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주장됐던 것이 이제 찬성과 반대가 양비론으로 계속 토론이 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주장들이 조금 섞여 나왔다는 느낌이 들어서 논증 과정에서 논리성이 조금 위배되지 않았나 생각돼서 저는 조금 더 반대쪽에 기울었던 것이고요. 근데 전적인 과정에서는 정말 팽팽했고 너무나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제로 결과로 나온 수치도 다른 토론에 비해 상당히 팽팽한 수치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심사위원들 심사평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 바른 토론 배틀 8강 이제 C조를 마치고요. 곧 40분에 D조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